너의 취향을 저격해주마. 취향 맞춤 기업 정보 톡. 취향 저격 이 회사는 어때?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할게요. 취향 저격수 양상국형, 취업 컨설턴트 홍기창 쌤, 빅데이터 전문가 전민기쌤, 캠퍼스 특파원 최민주 학생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민주가 안 잘렸네요. 다행히 안 잘렸습니다. 네. 어떻게 이제 좀 적응이 됐나요? 첫 방송 때보다는 긴장이 조금 더 풀려서 오늘은 밥도 먹었어요. 좋습니다. 자, 취향 저격 오늘의 기업은 어떤 기업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기업은 국내 최대 도서 유통기업인 교보문고입니다. 1980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든다는 고 신용호 회장의 뜻에 따라 설립됐고요. 도서 유통과 함께 디지털 콘텐츠와 문화 공연, 전시, 모바일, 북카페와 교재 출판 및 영업 등 다양한 문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1993년 회원제 통신 판매 제도인 교보 북클럽을 시행해 회원수 1만 명을 확보했고요. 전국 16개 오프라인 매장과 국내 최대 도서 데이터베이스를 활용, 책과 국내 학술 논문도 검색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2년 본사를 파주 출판단지로 이전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1호점이자 최대 매장인 광화문점은 하루 평균 7만 명이 방문할 정도로 교보문고의 중심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답니다. 네. 교보문고 다들 가보셨을 텐데요. 단순 서점이나 문구점 정도로 생각하기 쉬운데 교보그룹의 계열사로 하나의 기업이라는 걸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면서 대정 씨도 교보문고 가보셨죠? 네, 저도 교보문고를 자주 갔던 게 이제 핫트랙스라고 있을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거기서 CD를 막 사고 그랬던 기억이 있네요. 그리고 거기서 팬사인회도 되게 자주 했었어요. 네, 제가 또 팬사인회는 또 안 가봐가지고 네, 잘은 모르겠는데요. 뭐 우리 최민주 학생은 또 교보문고에 대한 또 얘기 좀 네, 부탁드릴게요. 저도 역시 핫트랙스에 이제 제가 좋아하는 가수들의 가수. 브로마이드를 이렇게 구매하러 자주 갔었고 어떤 제가 가수 좀 좋아했어요? 그때 브로마이드. 저는 동방신기를 좋아해서 네, 많이 구하러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우리 꾸기 형은? 저도 또 워낙 또 책 읽는 걸 또 좋아하고 예, 최근에도 또 너의 채장이 먹고 싶어라는 책을 또 읽어봤고 하지만 요즘에 이제 근데 갈수록 확실히 근데 좀 잘 안 가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터넷으로 저도 이제 약간 이게 가서 근데 사실 읽는 만의 그만의 재미가 있는데 좀 이제 현실적으로는 좀 이제 변화가 되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네. 조 쌤이 교보문고에 대한 빅데이터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지난 1년 동안 36만 1,08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오랜만에 언급량이 많은 그런 회사였고요. 연관어를 보면은 책, 서점, 광화문, 재고 확인, 핫트랙스, 알라딘, 예스24, 인터파크, 영풍문고, 작가 베스트셀러, 카페, 매장, 강남 등의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교보문고하고 연관될 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단어들은 다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교보문고의 채용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홍쌤? 최근에 채용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의 채용 공고가 뜨는 걸 보면 그 기업이 요즘 어떤 투자라든가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도 예측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교보문고도 보면 웹 모바일 서비스 개발, 그다음에 스토리 작가 관리 직군도 채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북 MD, 어플리케이션 개발, 또 고객 상담 이런 식으로 좀 직군 채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 업계를 도전하는 분들이라고 하면 또 다양하게 도전할 수 있는 하나의 기업 중에 하나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학생들의 의견 들어볼 텐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땠나요? 아무래도 이제 교보문고가 학생들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친숙한 곳이다 보니까 인터뷰를 하는데 다양한 의견이 나왔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교보문고에 대한 친구들의 얘기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전적인데요? 공부를 해왔습니다. 책을 거꾸로 들고 있으면 되게 웃겼을 텐데. 벌써 다행히 이렇게 그러진 않았어요. 설정을 2주차 때부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말이 있습니다.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영훈 학생 못지 않은데요? 제가 이거 확인을 안녕하세요. 못했네요. 캠퍼스 찍고. 특파원 최민주입니다. 오늘의 기업은 교보문고인데요. 교보문고에 대해 학생들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을지 알아보러 세종대학교에 나왔습니다.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잘 어울려요. I fell in love with a girl I didn't know. Yeah, she told me that she'd seen me in a dream she had before. She held my hand. 혹시 한 달에 책을 몇 권 정도 읽으세요?
거의 일주일이나 2주일 정도 간격으로 한 권 정도 읽는 것 같아요. 책을 굉장히 많이 읽으시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낼 텐데 올해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이름은? 가즈오 이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대부분 모르시던데 평소에 영국계, 서점에 일본이나 자주 네, 가시는 편인가요? 맞아요. 온라인 서점을 상무형 갑자기 왜 그러세요? 예스24. 인터넷 서점의 가장 큰 장점은 전자책을 볼 수 있다는 거잖아요. 혹시 전자책을 이용해 보신 경험은 있나요? 책을 종이로 넘기는 느낌을 좋아해서 종이책을 선호하는 편인데 제 여자친구가 이북에 대해서 장점이 있고 써보고 싶다고 해서 한번 선물해준 그런 경험은 있습니다. 교보문고에서는 다른 기업들과 다르게 인성검사를 할 때 독서력 검사 같은 거를 해요. 그러면은 책을 많이 읽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유리하시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서력 면접 보는 건 처음 알았는데 만약에 이런 전형이 있으면은 이제 책을 많이 인성검사나 읽는 사람이 그런 아무래도 부분에서 더 유리할 거라고 문제 보는 같은 게 이제 책을 교육 많이 가시면 읽으면 또 취업에 알 수 고민이 있는 많으실 그런 텐데 문항들이 어느 쪽으로 하더라고요. 취업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기업 교육에 관해서 생각이 있고 성인 교육 학습에 대해서 이제 배우고 있습니다. 책은 주로 어디서 구입하시나요?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시나요? 아니면 오프라인에서 주로 구입을 하시나요? 온라인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대출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많이 읽었던 장르는 혹시? 1920년대부터 40년대 동안 그분이 말씀을 활동했던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위인들의 위인전과 자서전을 읽고 있습니다. 본인이 저는 약간 교보문고에 초등학생들 읽는 거 들어가면 이런 직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요? 책을 많이 좋아하다 보니까 북마스터 일도 해보고 싶고 교보문고 들어가서도 이제 HR 분야에 대해서 한번 일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북마스터라는 게 있다는 게 저도 오늘 이렇게 처음 들었는데 혹시 북마스터가 어떤 건지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람들에게 이제 좋은 책들을 선별을 해주고 이제 추천을 해주는 그런 직업인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구절을 봤는데 이 구절이 어떤 책에 있을까 이렇게 궁금해하면 그거를 북마스터가 골라주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풍부한 독서량이 바탕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본인이 생각하는 종이책의 매력과 또 이북의 장점 뭔가 따로따로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죠. 제가 전자책도 써보고 종이책도 써보고 있는 측면에서 생각해 봤을 때 원래는 이제 책 산 게 아까워서 낙서를 못 했는데 이제 낙서를 하는 재미가 있더라고요. 이북은 좀 편의성이 뛰어나긴 한데 뭐 밑줄 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그게 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도록 이제 구조화 돼 있어가지고 생각을 적는 거에 대해서는 좀 불편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북은 어떤 곳에서 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 계신가요? 리디북스 쓰고 있는데 다른 곳이 별로라서가 아니라 그냥 거기가 그냥 가장 인지도가 높은 것 같아서 평소에 교보문고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어떤 게 있을까요? 편하게 앉아서 볼 수 있는 이제 좌석도 제공을 하고 또 카페도 같이 들어와 있어서 커피를 마시면서 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본인도 뭐 연구소나 이쪽으로 가실 계획이신가요? 저는 특이하게도 마케팅 쪽을 준비를 하고 있어서요. 이과생이신데 독특하게 홍보 마케팅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네요. 어떤 계기로 그쪽에 관심을 갖게 되셨나요? 저희 아버지가 마케팅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고 이제 저도 그걸 어려서부터 봐왔기 때문에 마케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고 그쪽 길로 계속 준비를 해왔습니다. 보통 예전에는 이제 서점에서 책을 구입하지 않고 그냥 바닥에 앉아서 책을 이렇게 읽으면 점원들도 주고 뭐라고 했는데 요새는 그런 경향이 없잖아요. 그런 전략에 대해서는 마케팅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손님이 가서 책을 읽고 그 자리에 오래 머물러야 그들에게도 이제 많은 책을 팔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런 시간들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일석이조의 효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마케팅적으로 뛰어들어 보고 싶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대학생들이 좀 책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제휴 콘텐츠를 만들어서 대학생들이 자유롭게 좀 서점에 드나들 수 있도록 하는 마케팅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네, 인터뷰 잘 봤습니다. 네. 근데 궁금했던 게 학생들이 그 교보문고를 하나의 그냥 서점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의 거대한 기업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학생들도 아무래도 기업이라기보다는 좀 대형 서점 이렇게 인식을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요새 뭐 종이책의 위기다 이런 말도 있으니까 오늘 이 시간에 교보문고의 비전에 대해서도 같이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사람은
휴가를 만들고 휴가는 사람을 만든다고 카더라. 예, 우리 또 잘 치면 일도 잘하게 되는데 우리 교보문고는 본인 업무만 잘하면 상사의 관여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라밸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때문에 우리 능률이 더 올라 경단녀가 될 우려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근데 경단녀가 뭐예요? 경력 단절녀. 아, 예. 죄송합니다.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보면 다른 기업들 대비 아마 서점 또 이제 문화사업, 컨텐츠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업무를 완벽하게 끝낸 다음에는 언제든지 눈치를 보지 않고 퇴근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그러니까 이런 워라밸이라는 건 사실 어떤 기업의 정책이라기보다는 내부 구성원들의 문화가 참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이미 자리매김돼 있는 것 같고요. 특히나 또 서점이 여직원들이 좀 많은 편이잖아요. 그래서 여직원들의 경력 단절 문제를 다른 기업들보다 확실히 좀 잘 케어하고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업계에 정평이 나 있습니다. 네. 사실 또 연봉이 또 어느 정도 되는지 궁금한데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평균 4,045만 원입니다. 사원 2,654만 원, 대리가 3,870만 원, 과장이 4,442만 원, 차장이 6,078만 원 정도로 이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홍쌤, 교보문고에 입사하려면 어떤 스펙이 필요할까요? 채용이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는 기업은 아니거든요. 근데 제 예전 학생 중에 이제 좀 독특했던 친구가 이 친구는 나이가 30살이었고 학교는 이제 건동공이고 전공 이제 산업공학으로 했는데 그 이전에 뭐 디자인 관련돼서도 별도로 교육 과정을 밟았던 이력이 있고요. 또 그다음에 또 대외 활동이나 공모전, 다시 말해 경영 쪽으로도 굉장히 많이 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디자인, 경영 그리고 산업공학 아주 독특한 경험을 했죠. 근데 그렇게 돌아왔던 시간들이 많다 보니까 나이가 30쯤이었어요. 학점도 굉장히 3점 초반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서류가 마케팅 쪽으로 합격을 했는데 제조업처럼 어떤 딱딱한 정해진 코스대로 살아왔던 친구들보다는 좀 다양한 경험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을 선호하는 기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직무에 대한 전문성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좀 인문학적인 소양이라든가 다양한 경험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도전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엔 기업에 대해 깊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해보는 시간이죠. 상국이 형. 네, 핫한 키워드로서 저격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보문고의 해시태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문화전도사, 샵 뭘 해도 최초입니다. 우리 앞서 우리 교보문고는 우리 단순히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문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서점이 안 하던 일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맨 처음 시작한 게 많다 보니까 뭘 해도 최초라는 수식어가 많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네, 업계 최초로 뭘 했는지 좀 알아볼까요, 전쌤? 일단은 1989년이면 다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제 제가 통신 태어난 해예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 오래전부터 1989년에 업계 최초로 온라인 정보 시스템 천리안을 이용해서 통신 판매를 시작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1995년이거든요. 이때 이제 고객 모니터제를 업계 또 최초로 도용을 합니다. 그리고 1996년에는 업계 최초로 자동 주문제를 실시하고요. 2000년에는 업계 최초로 독서 전문 상담직 북마스터 제도 시행, 또 국내 최초로 이북 회원제 서비스를 시행을 합니다. 2004년에는 이제 북클럽 회원 300만 명을 또 동종업계에서는 최초로 돌파를 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해 고객 만족도 8년 연속 1위를 하게 되고요. 2010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그동안 판매된 책만 해도 총 3억 8,961만 5천여 권. 네, 이걸 쭉 나열하면은 지구를 2바퀴 이상 돌 수 있는 정도의 책을 판매한 거고요. 2010년 12월에는 매출 5천억 원을 돌파합니다. 북클럽 회원은 1,0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국민 5명 중 1명 정도는 이제 가입을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셨고 2011년에는 한국산업 고객 만족도 15년 연속 1위, 그리고 2012년에는 브랜드 파워 10년 연속 1위, 골든 브랜드 타이틀까지 거머쥐게 되는 그런 우리는 그동안 사실 서점으로만 알고 있었지만 이런 위대한 업적들을 많이 이룬 그런 기업입니다. 네, 최초와 함께 정말 다양한 일을 많이 한 것 같은데 교보문고의 역량이나 시장 경쟁력이 굉장할 것 같습니다. 홍쌤 어떤가요? 실제로 이 서점업계가 과거에는 이제 도서 정가제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할인 관련된 부분들을 아주 전략적으로 이용했어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서점들끼리 경쟁을 했는데 도서 정가제가 이루어지고 나서부터는 이제 가격보다는 서비스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제
모바일이나 인터넷으로도 책을 언제든지 구매할 수 있고 또 이북 관련된 부분들도 판매가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UX, UI가 아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스타트를 이제 교보문고가 뚫었다 이렇게 업계에서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찌 보면 이제 책 판매만으로는 매출 높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교보문고에 가보면 책을 판매한다기보다 도서 문화 자체를 세일즈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그 교보문고 제 책 사러 갔다가 제 아이 뭐 장난감도 사고 뭐 그다음에 게임할 수 있는 것도 사고 그다음에 뭐 뷰티라든가 다른 상품들도 같이 제가 구매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는 지금 몇 개 팔렸어요? 저도 이제 제가 책 쓴 게 한 10개가 넘으니까 판매되고 있겠죠. 근데 그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는 단순히 책을 판매하는 것만으로는 매출 높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교보문고 같은 경우도 뭐 세미나룸, 그다음에 북 라운지,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플라워 카페라든가, 그다음에 디자인 아트 문구, 그다음에 음악, 영화, DVD, 드라마, DVD 뭐 여러 가지 컨텐츠를 다양하게 판매하고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지 않나. 시장 자체가 좀 축소되고 있는 산업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판단됩니다. 최근에는 이제 빅데이터를 많이 활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도 오프라인 서점을 문을 닫을 때 뉴욕에다가 새롭게 이제 오픈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고객들의 아주 세심한 부분을 이제 분석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20대 서울 뭐 강남에 뭐 무슨 동네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세분화 시켜가지고 그런 작업들을 아마 조금 더 노력을 한다고 한다면 오프라인 서점이 다들 이제는 사양 산업이라고 볼 때 오히려 오프라인 시장을 더 키워 나갈 수 있는 아마 그런 저력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다음 해시태그도 보겠습니다.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짜잔. 샵 직원 행동 지침, 샵 신주 단지입니다. 교보문고 직원들이 늘 우리 신주 단지처럼 지니고 다니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행동 지침인데요. 직원들의 고객은 왕이다. 예, 그리고 고객을 존중하자는 뜻으로 기대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우리 청탁 금지도 있고 그리고 고객뿐 아니라 직원들끼리 안 주고 안 받기 생활을 하면서 각종 거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직원 행동 지침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소개 좀 해주실까요, 전쌤? 네. 고객 만족도를 계속해서 뭐 15년 연속 1위 하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무윤리 행동 규범 제정이라든지 우리의 다짐, 실천 서약서, 자기 점검표를 늘 지참을 하고 다니면서 이런 데 위반되는 사항이 없도록 스스로가 이제 관리 잘 해야 되는데 임직원 또 사원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하는지를 알게 해주는 그런 책자입니다. 그래서 거래처하고 거래할 때 합법하게, 투명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동등한 파트너로 인식을 해야 되고 거래를 관련할 때도 투명성을 유지하면서 어떤 불법적인 로비라든지 청탁 이런 것들은 일체 벌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청탁금지법을 행동지침으로 또 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구분해가지고 사적인 일을 직위를 이용해서 이용하지 말 것을 사원들에게 당부하고 있고요. 임직원 간 직무상 어떤 경우에도 선물을 주고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게 발각됐을 때는 굉장히 엄중히 처벌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가지 자기 점검표를 통해서 늘 어떤 복장이라든지 서비스에 관해서 고민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청탁금지법이라는 게 뭐 사실은 그 김영란법이라는 게 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직원 윤리 규범으로 아예 규정을 해놓은 건데 이게 직원들 입장에서는 사실 부담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취준생들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홍쌤? 만약에 여러분들이 구매 직군으로 업무를 시작하게 되면 사석에서는 여러분들하고 말도 섞을 수 없는 막 매출액 몇천억 하는 CEO님들이 여러분들 앞에서 90도로 인사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매 실무자니까. 그러니까 그런 실제로 검은 유혹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기업에서 어떤 자재를 구매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퀄리티가 좋고 저가의 제품을 구매해야 되는데 나하고 뭐 인간관계가 있으니까 여기다 물량을 밀어준다라고 하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제 좋은 구매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주주들에게도 피해가 가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정 비리를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그 규정을 준수하는 게 나에게 이롭기 때문에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룰을 지키듯이 기업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면접장 가서 압박을 받을 때 당장의 매출이 올라가니까 좀 부정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회사는 장기적으로 그다음에 거시적으로 더 안 좋아질 때가 있죠. 그런 부분을 생각해가지고 기업의 룰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꿈이 한 가지가 아니라 하고 싶은 게 한 두세 가지 정도로 많은데 기업마다 원하는 인재상이 다를 텐데 어떻게 준비하면은 더 다양한 기업에 맞는 인재가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사실 취업 준비를 할 때 꼭 하나만 이렇게 준비할 수 없는 법이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기업의 인재상에 이렇게 부합하려면 학생들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저는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거든요. 대부분의 기업에서 요구하고 있는 인재상들은 크게 변하지 않아요. 삼성전자에서 내가 영업사원으로 도전을 할 때와 현대자동차의 영업으로 도전을 할 때 똑같이 글로벌 해외 영업을 할 수 있는 그 역량으로 나를 뽑아가는 거지, 현대자동차는 뭐 도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삼성은 더 창의적인 걸 도전을 더 중요시하게 생각하고, 사실 이런 부분들의 객관화된 큰 차이는 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인재상을 완전히 배제해라, 모르고 면접장에 가라,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어차피 그 인재상이라는 덕목들이 굉장히 추상적이기 때문에 글을 보면서 이 사람의 답변을 들으면서 얘는 정말 도전 정신이 있겠어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니 직무 관련된 부분에 초점을 맞춰 자소서를 쓰고 면접 대비를 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네, 그럼 또 다른 질문도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기업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HR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든지 준비해야 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궁금하고요. 이제 교육학과로서 그 HR 교육에서 장점을 가지는 그런 부분도 알고 싶습니다. HR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학생도 많은데 이쪽은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우선 인사 직군의 선호도가 굉장히 높고, 그걸 HRM, 인사관리 쪽, HRD, 인사교육 쪽 이쪽으로 나뉘고요. 특히나 교육이라고 하면 또 교육대학원이라든가 교육공학, 또 교육학해서 원래 선생님을 꿈꿔왔다가 방향전환하는 친구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 워낙 많이 쓰기 때문에 채용 규모는 또 굉장히 적어서 교육만 타겟팅해가지고 구직 활동을 하는 것이 사실 확률상으로는 그다지 좋은 전략은 못 됩니다. 근데 도전을 할 때 여러분들 아셨으면 하는 건, 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사교육은 서비스직이에요. 그러니까 현업에서 있는 사람들이 부담이 되지 않는 수준에서 능동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마인드를 갖춘 교육 담당자로 거듭나겠다. 기본적으로는 이런 서비스 마인드를 좀 보는 포지션이다. 그걸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 실제 면접 상황을 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국이 형. 네, 우리 또 교보문고 한번 면접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읽었던 책이 있나요? 파울로 코엘료 작가의 베로니카 죽기로 결심하다라는 제목의 네, 책입니다. 읽어보셨어요? 아니요. 이 책은 사실 삶에 지치고 의미를 잃어가고 생기를 잃어간 주인공이 이제 자살 시도를 해서 정신병동에 들어가서 겪게 되는 일인데요.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삶의 의지와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겠다, 우리 사회의 규범과 어떻게 싸워 나가야겠다, 이런 삶의 의지를 일깨울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예. 우리 교보문고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까?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 오프라인이 굉장히 이렇게 잘 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 나왔던 북마스터도 굉장히 친절하게 책을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오프라인에서 즐길 거리가 많은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보문고라는 이름에서 약간 딱딱한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온라인에서 홍보라던가 음반이라던가 이런 예매 시스템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해서 부드럽게 바꿔보는 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최민지 씨, 추가 질문드리죠. 요즘 서점에 가보면 책에 있는 내용들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는 손님들이 계세요. 네. 그러다 보면 다른 손님들한테도 불쾌감을 줄 수도 있고, 또 저작권 침해 문제도 있고, 책 판매에 부정적 요인이 될 때도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서점 입장에서 좀 막아야겠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촬영을 한다거나 책 내용을 베끼는 것을 일일이 다 케어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막기보다는 온라인에서 조금 더 무료로 서비스하는 그런 게 좀 생기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했던 이 질문은요, 삼성에서 창의성 면접에 나왔던 실제 기출 질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창의적인 걸 요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학생 답변도 좋았던 것 같아요. 그 상국 씨가 아까 뭐 옆에서 뭐 스마트폰 뺏는다고 했나? 네. 이런 걸 또 많이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뭐 당연히 이제 면접관이 그 답변을 듣고 질문을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저기 서점에서 책 고르면서 전화하는 고객들도 있을 것이고 인터넷 검색도 해야 되는데 그걸 뺏는다는 게
좀 컴플레인하는 고객들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집중해서 준비해야 되는 건 내가 이런 식의 아이디어를 개진했을 때 면접관이 분명히 질문이 들어올 거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비책이 미리 나오거나 가슴속에 킵돼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그 답변에 대한 디펜스가 가능하니까 그것 좀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민주학생 답변도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보문고를 이용하는 고객들이라고 하면 그 어떤 고객들보다 문화적인 성숙도가 높은 고객들이겠죠. 근데 우리가 영화를 볼 때 누구도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지 않는데 서점에서는 촬영을 하는 건 아마 인식의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경제학상 너치 효과가 받았듯이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광고 문구라든가 서점에 배치될 수 있는 어떤 카피라든가 이런 이야기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답은 없지만 참신한 아이디어를 개진하거나 안 그러면 내가 어떤 아이디어를 냈을 때 그거에 대한 대비책, 이 부분이 면접장에서는 더 중요하다. 민주학생은 지금 초반에 나왔던 그런 책에 대한 질문들이나 이런 내용들은 아주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만약에 어떤 전략이라든가 방안에 대해서 묻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답변을 하실 때 세그멘트 하면서 좀 세분화시키면서 접근하는 게 좋아요. 우리가 책을 구매하는 고객들은 내가 인포메이션이 필요해서 구매하는 고객들이 있고요. 쇼핑에서 그냥 옷을 고르듯이 지금 이 베스트셀러?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표지, 이 내용, 이 컨셉이라고 하면 내가 구매해야겠다. 시장을 나눠서 생각하는 접근과 그 책의 컨셉이라든가 장르에 맞춰서 마케팅 전략 방안들이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고 답변을 하면 더 좋아질 것이다. 지금 민주학생 화법이 아주 좋으니까 이야기가 아주 전달은 잘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고려하면 PT 면접장 가서 더 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교보문고에 대해서 이야기해봤는데요. 민주학생 어떤 매력을 느꼈나요? 기업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사실 없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말 좋은 기업이다. 특히 이제 본인들에게는 엄격하고 소비자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그런 따뜻한 기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네요. 네, 우리 홍쌤의 정리된 꿀팁도 빠질 수 없겠죠. 강남 교보문고 같은 데 가보면 중간에 이제 공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임직원들만 쓰는 공간인데 실제로 거기 들여다보면 거기서 어마어마한 물류가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도 있지만 온라인 배송도 있기 때문에 책이라는 건 프로모션, 좋은 책, 이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물류를 효과적으로, 그 SCM도 상당히 중요하고요. 빅데이터도 아까 민기 팀장님께서 이야기하셨지만 정말 좋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책이라는 상품을 어찌 보면 이 사람이 지금 온라인 서적에서 이러이러한 서적을 구매했어? 그럼 100% 취준생이겠네. 취준생인 것도 알 수 있고 그다음에 구매했던 인적성 그 책의 종류만 봐도 그 친구의 전공도 유추가 가능해요. 그러면 요 나이 때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이런 전공의 친구라고 하면 다음번에 이 책을 봐야겠네? 이런 데이터를 뽑아내기가 정말 좋은 게 아마 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구매하고 읽는 이런 식의 프로세스만 얘기하지 말고 서점 내부적으로 복잡 다양한 책의 다양한 종류들을 정확하게 적재적소에 유통시키기 위한 SCM 그리고 독자들의 수많은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마케팅 인사이트를 도출해내는 일련의 과정 이런 부분들도 같이 책을 많이 읽는 여러분들의 과거 경험과 덧대이게 되면 덧붙이면 더 설득력이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교보문고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교보문고를 오랜만에 가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다시 광화문 좀 걸어보고 싶다는. 음반 말고 책도 좀 사세요. 그러니까요. 빨리 한번 빠른 시일 내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